강연 이제 시간 돼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 12기이자 현재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김정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수학시험 전에 제가 강연할 주제는 머신러닝을 위한 음악 데이터 전처리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입이 아픈 얘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고 이미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서 현재 사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잠깐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미디어 분야, 그 중에서도 음악에서 머신러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악 어플리케이션 사용해 보셨죠? 저는 지금 멜론이랑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에게 음악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뮤직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만을 위한 맞춤 믹스라는 알고리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머신러닝이 어디에 쓰이냐?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일단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악을 분류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클래스로 분류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특정 클래스에 들어있는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 해당 클래스에 있는 음악들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음악들을 분류하는 곳에서 머신러닝이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머신러닝에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거 4개 정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근데 머신러닝 모델은 사실 컴퓨터죠.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떠한 데이터든 숫자로 바꿔줘야 결국은 머신러닝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바꾸는 이 과정을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전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쉬울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이미지 데이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지는 이미 그 픽셀에 있는 이 색깔들이, RGB 값들이 전부 다 숫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채용해서 사용하면 돼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프 데이터도 이제 그래프에 쓰여져 있는 값들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합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크롤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숫자로 바꾸는, 그러니까 행렬로서 바꾸는 과정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연구가 덜 된 분야가 음악 데이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방법은 이 음악 데이터를 이미지로 바꾸면 어떨까에 대한 것입니다. 음악 데이터를 이미지로 바꾸면 이미 이미지를 벡터화하는 방식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가장 단순한 건 이런 거죠. 이제 음악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시간에 따른 진폭으로 이제 음악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걸 통해서 음악 분류를 진행해 봤더니 연구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미지로 바꾸면 좋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이렇게 생긴 MFCC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시간이랑 진폭 그래프, 그러니까 총 2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시간이랑 진폭 그리고 주파수 정보까지 이제 3가지 정보가 담긴 그림이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테크닉이 쓰였는데 이제 MFCC를 만드는 방식을 오늘 주로 소개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수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늘 수학체험전 주제로 이걸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MFCC를 만드는 방식은 이제 잠깐 요약해보면 이런 식으로 모식화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자르기를 진행하고 풀이의 변환, 메일 필터 적용, 캡스트럴 분석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모르는 단어밖에 없고 할 텐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거는 이제 가장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쉬운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몇 분짜리 음악 데이터를 이제 프레임별로 잘라서 각 프레임마다 어떤 변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 주로 20ms 정도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풀이의 변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오늘 강연에서 가장 중요하고 수학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이의 변환의 핵심은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 그러니까 시간 축에서 주파수 축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게 핵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듣는 소리는 여러 가지 주파수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진에서 보면은 밑에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이제 100Hz, 200Hz, 300Hz의 주파수가 합쳐져서 밑에 있는 소리를 우리가 결국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소리는 여러 가지 주파수들의 합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를 주파수별로 나눌 수는 없을까에 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푸리에 변환을 통한 과정입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림이 우리가 실제로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뒤에 있는 이 파란 색깔 여러 주파수를 가지는 함수들을 나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진폭을 다시 주파수를 축으로 하는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시간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주파수축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축을 주파수축으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파수의 진폭을 F햇이라고 부를 건데요. 그럼 실제로 이 F햇을 어떻게 찾냐가 바로 푸리의 변환입니다. 갑자기 수식이 나와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식은 F햇을 찾는 식인데요. 저거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직교성을 알아야 되는 얘기여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을 해보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결론 부분만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FT를 우리가 오디오 데이터라고 부르자면 적분이 총 두 개가 있는데 바깥쪽 적분에 보면은 오메가에 대한 적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디오 데이터를 여러 주파수별 파동의 합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적분이 가장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왼쪽에 보이는 F햇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주파수를 가지는 파동들이 합쳐져서 오디오 데이터를 만든다 라는 정도로 적분을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실제로 적용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주파수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소리가 났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 메일 필터를 적용시키는 과정인데요. 앞에서 이제 여러 주파수의 합성을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주파수를 다 동일하게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달팽이관을 길게 폈을 때 우리가 각 주파수마다 이를 감지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도가,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를 인지하는 강도가 주파수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시켜주기 위해서 메일 필터라는 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메일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함수인데, 로그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지금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주파수가 점점 커질수록 내가 그 메일 스케일을 등간격으로 나눴을 때 주파수 간격은 점점 더 넓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 어떤 특징을 적용한 거냐면, 사람은 낮은 주파수에 더 민감해요. 여기서의 민감하다는 뜻은 작은 주파수의 변화에도 더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격을 점점 크게 설정하면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내가 아무리 주파수가 많이 변해도 이 간격 개수는 별로 변하지가 않는데,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내가 조금만 주파수를 바꿔도 간격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스피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보다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를 토대로 벡터화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일 필터라는 걸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 저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주파수들이 합쳐졌죠.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특징을 찾고 싶은데 저렇게 생겼으면은 사실상 모든 음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럼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하모닉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리는 기본 주파수가, 우리가 듣는 예를 들어서 도음을 들었다고 치면 도음과 함께 여러 가지 배음들이 함께 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로 든 거는 이제 4옥탑을 나 440Hz짜리 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거의 정수배 880, 1760, 2200Hz가 같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 주파수로 듣고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음이 동시에 나는 것처럼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캡스트럴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기본 주파수 하나만을 남기고 그 배음들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역고속 푸리에 변환이라는 과정인데, 이거는 수학적인 거를 설명하기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자르기를 진행했고 그 자른 것들을
푸리엘 반응을 통해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주파수마다 듣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바꿔주는, 이를 스케일을 바꿔주는 과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배음을 삭제해서 기본 주파수만을 뽑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른 프레임 하나에 대해서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합쳐주면 이제 결론적인 MFCC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이번 강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음악 데이터 전처리 방식 중에 이제 다양한 방식 중에 가장 유명한 MFCC 방식을 소개했고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푸리에바나 이제 대학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분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난해할 수 있는데 점차 나아지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래도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